예, 민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회사 오셔서 인턴하신 지 이제 좀 되셨죠? 네, 지금 제가 1월쯤에 왔으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생활은 어떠십니까? 뭐 대표님 앞이라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지금 매우 잘하고 있고, 네,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이번 주에 공개되는 더글로리 파트 2에 대해서 예고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그 댓글을 크롤링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확인해 보려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그 예고편, 네. 글로리 예고편의 댓글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지금 옵티마인드 3 오버뷰 화면인데요. 네, 주요 키워드, 네,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주제별 이제 토픽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여기서 이제 주제별 토픽을 봤을 때 뭔가 더글로리 파트 1에서 이미 충분히 학폭이나 그런 뭔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담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 파트 2 예고편에서까지 조금 그 높은 주제로, 빈도 높은 주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면서도 뭐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 영화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네, 실제 현실에서의 뭐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이런 얘기들을 다시 소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트워크 화면입니다. 그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네트워크에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확 눈에 띄는 거는 문동은이라는 그 송혜교 씨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복수, 그리고 드라마, 이런 쪽이, 네, 이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하고 드라마의 실제 안에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문동은 중심의 드라마인 거고, 그 복수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복수가 가장 중심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아까 이제 민호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해자, 피해자 들의 어떤 그 실제 상황들, 현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노란색 클러스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이긴 하네요. 네, 예, 확실히 이제 그 위쪽, 네트워크 위쪽을 지금 보니까 뭐 송혜교가 연기를 잘한다, 기대된다, 연기력에 대한 얘기도 많고, 또 캐스팅,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캐스팅 스토리.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은숙 작가 예, 대사들이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김은숙 작가 그 대사들 중에서 뭐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사실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그 약간 말장난 이런 걸 잘 쓰시는 편인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말장난이 막 딱 귀에 들어오는 것들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송혜교 씨가 문동은이 뭐 박연진에게 이제 뭐 브라보 멋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무엇보다 그 박연진 씨가 한 대사들이 굉장히 섬뜩하고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뭔가 꿈들은 니들이 꾸는 거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을 부리는 거다, 약간 이렇게 뭔가 그런, 이게 가해자 마인드는 아예 좀 다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대사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이미 기득권이 된 가해자의 어떤 그 자신감과 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표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과연 이제 드라마의 그런 면모가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걸지, 그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복잡한 네트워크를 더 간단하게 그 축소를 한 그룹 네트워크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그룹 네트워크 화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축소를 하고, 네, 어떤 주제별 관계를 본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송혜교 중심으로, 네. 예, 송혜교와 이제 문동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제 복수를 하는 드라마인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위에 예교편 얘기 있고 송혜교 드라마, 문동은 복수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왼쪽을 보니까 일단 노란색 클러스터는 가해자라고 해서 이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박연진 얘기가 있네요. 예, 그 박연진과 문동은의 대립구도 이런 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뭐 여기서 재밌게 보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사실 송혜교 씨나 박연진을 연기한 그런 그 배우님 말고도 정말 멋있고 되게 연기 잘하신 배우들이 많은데 아까 백번 네트워크는 나왔지만 여기서는 좀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분들의 그 연기가 좀 묻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그 지인들하고 이 글로리 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 이렇게 관심 있는 캐릭터들이 다 좀 다채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문동은 박연진만은 아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던데 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캐릭터가 있으세요? 저는 그 박성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전재준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약간 뭐랄까요 그 밀림의 왕 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하지 않지만 뭔가 약간 위에서 다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그런 식의 캐릭터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다 뭐 이런 거를 정말 극강으로 표현해내신 게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그 패거리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오만한 기득권이 된 그 가해자 패거리들이 그 캐릭터가 제각기 또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다르고 또 꼭 그들끼리 사이가 좋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그 생태계에서 서로 이제 그 나눠 먹거나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요 아웃풋을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어차피 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주제 내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그 키워드들을 이제 그룹핑한 건데 요 박연진을 보면 엄마 잘못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네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온전히 박연진만의 잘못일까? 그 박연진의 그런 악행 속에서 박연진을 키워내고 여전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그 어머니의 그런 대사 중에도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 쓰지 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대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옹호해주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듯한 그런 대사들이 많았는데 혹시 그런 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그 박연진의 그 친구들도 그렇고 패거리들도 그렇고 특히 멘토 역할을 엄마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의 어떤 확신범인 것 같아요. 예,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남을 짓밟고 부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박연진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해지지 말라고 오히려 다그치고 이제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흥미롭게 관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대중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작가가 김은숙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세계가 있었을 거고 현실을 일부 반영한 세계가 있을 거고 또 대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번 센티먼트도 볼까요? 그 긍정, 부정 센티먼트가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긍정적인 감성어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성어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복수, 가해자, 미쳤다, 피해자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들이고 근데 긍정에서는 기다리다, 기대되다, 좋아요. 이건 이제 글로리 작품 콘텐츠에 대한 얘기겠죠. 네. 근데 현실적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단순히 픽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의 어떤 내밀한 모습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대중들이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들, 온갖 이제 평가들이 있고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세계의 상 같은 것이 다양할 텐데 결국 어떤 얘기들로 이 수렴이 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예. 한번 윈드로즈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우님도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툴들을 쓰고 네. 계시지만 이제 윈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배도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그 이제 태풍 바람 속에서 결국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 핵심 담론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리즘이 포착을 해가지고 표출을 하게 되는데 바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안으로 쏠리게 되는 핵심적인 서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보면 결국 그 세 가지 내러티브가 가장 핵심이라고 적어도 이제 알고리즘은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일단은 사람, 작품, 완벽,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작품 그 자체도 참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예, 어떤 콘텐츠에 대한 극찬인 것 같고 동의하세요? 뭐 완벽한 작품이 어디 있을까 싶긴 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작품인 건 맞고 네, 확실히 김은숙 작가님 작품 또 송혜교 네. 배우님 다른 배우님들 나온 작품 네.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팬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저는 거의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이제 관심 있게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봤던 게 미스터 선샤인이었는데 그것도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글로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됐는데 역시 좀 어떤 흐르고 있는 그 역사의식이라고 할까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많이 본 세대지만 요즘은 오히려 드라마 작가들이 그 19세기의 이 유럽의 대문호들이 하던 역할들, 어떤 시대상을 드러내고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글로리는 재밌게 봤는데 다음번 내러티브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피해자, 지옥, 실체, 고등학교.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피해자한테는 이 지옥 같은 어떤 현실을 드러낸 건데 이게 실체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얘기가 수렴이 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민우님은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복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나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뭐 공부 이제 수능이 좀 이제 발 앞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여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그 당시 좀 왜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놀림도 당하고 아니면 조금 약간 신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막 그 여기 나온 예시처럼 그런 건 당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아픔을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이 스토리에 더 몰입하고 네, 더 감정이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학교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로리에서도 그린 피해자의 어떤 관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해자들의 어떤 심리도 보게 되는데 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가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